예민수의 경제 토크 주식회사 곽 부장, 요즘 뭐 종목을 아주 잘 피킹하시는 곽영훈 대표님과 루닛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와, 루닛이 네. 의료 AI의 사실은 대장주거든요, 네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죠? 네. 시총이 2조 가까운 대장주인데 네, 네. 최근에 루닛만 못 가고 뷰노, 딥노이드 네. 뭐 이런 애들 잘 갔어요. 네, 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루닛 투자자들은 대장주인데 왜 그러지 그랬었는데 네. 유무상 증자 결정을 빵 하고 그죠? 네. 회사가 뭐 엄청난 또 비전을 여기를 제시를 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루닛 얘기를 할 텐데 또 유상증자, 무상증자 일정 매매 또 달인 아닙니까? 우리 박영훈 대표님이. 네, 네, 그래서 네, 예, 네. 루닛 이야기 해주시죠. 네, 뭐 AI 의료 쪽으로 해서 이제 유닛이 이제 그 가장 대표 종목으로 해서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성을 먼저 반영하는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가가 조금 본질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한껏 올라왔을 때 좀 자본을 좀 조달을 해서 그렇죠. 네.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렇죠. 기업 가치를 더 높이는 게 주주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주가가 좀 한참 올라가다가 조금씩 밀렸어요. 예, 밀려서 제가 볼 때 밀린 이유는 아마 이런 요번에 발표한 게 유무상증자거든요. 네. 그래서 유상증자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?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니까 사전에 알고 있는 자들이 제가 볼 때는 먼저 매도하고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추측을 또 해 봅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루닛이 지금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뭐 뷰노라든가 뭐 딥노이드 이런 종목 특히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딥노이드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 그 사람들이 많이 얼마 전에 나타나고 뭐 있어요. 리포트가 좋게 밸류 싸다 그래가지고 급등했잖아요, 딥노이드. 네,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참 뭐랄까 뭔가 참 포장을 자꾸 해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앞전에는 루닛 올라갈 때 루닛 다음에는 뷰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딥노이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건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. 주가가 빠지는 거죠.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런데 조금 달래는 용도로 해서 무증을 같이 하는 거죠. 증자를 그렇죠. 함께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유상증자만 하게 되면 뭐 작살나는 이것들이하고 거죠. 그죠? 네. 기본적으로 이제 악재죠, 그죠? 네, 최근에 뭐 맞습니다. 하나오션도 그렇고 다 그렇죠. 근데 네. 거기다 살짝 선물을 하나 그죠? 무증을 끼워내니까 이건 뭐지?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 거죠. 그죠. 이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네. 늪에 가둬놓은 거죠. 제가 볼 때는. 그 요번에 그 유무상증자 발표한 날에 8월 23일인가요? 뭐 그때 발표해서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주가 적용이 됐는데 마이너스 한 뭐 3.8%대 정도 수준까지 빠졌다가 오히려 장중에는 플러스 한 16%까지 올라가 버렸어요. 맞아요. 땡겨버렸어. 예. 예,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유증에 의해서 주가는 빠지고 무증에 의해서 주가는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여기서 확인을 한 거죠. 자, 그러면 좋습니다. 좀 여기에서 그러면은 주가가 보통 유상증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밑으로 빠지게 되는데 안 빠졌단 말이죠. 그러면은 무작정 들어가야 될까요? 그건 아닙니다.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이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올 때 수급이 외국인 건지 기관 건지 개인 건지를 봐야 돼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. 네네.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점을 다진 여기 보시면 기관들도 열심히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기관들이 유의미하게 들어간 걸 보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좀 수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럼 기관들이 이제 이 주식을
이 팔 건지 살 건지를 봐야 되는데 눈치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요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신규로도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뭐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그럼 뭐 누닛은 어차피 그 AI 의료 AI 쪽이니까 성장성이 크게 좋을 거니까 장기로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네.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. 왜냐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분명한 거는 회사가 2천억 정도의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내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주가 반영이 되기까지 주가가 만약 약해지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서로 만나서 커피 한 잔 먹을 때는 나는 가치 투자자야. 나는 뭐 장기 투자자야 하지만은 막상 소주 한 잔 먹으면은 네. 어제 5% 빠졌어. 10% 빠졌어. 그죠? 단타 또는 단기 투자자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 빠지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못을 좀 받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자. 따라서 자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지금부터 수급이 개인 수급이든 기관 수급이든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준 게 조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. 함께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배정 기준일을 보고 한번 좀 일정을 한번 잡아보죠. 9월 25일입니다. 예. 그러면은 9월 24일 날 권리락이 나온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9월 23일 날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케이스라고 하면 지금 사가지고 만약에 좀 올랐을 때 매도를 한다면 9월 23일 이전에 팔아야 되는군요. 네, 네. 아니면은 권리락이 나와서 그죠?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거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시에 권리를 또 이렇게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작업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뭐 한 10주 갖고 있으면은 1.5주를 주는 거거든요. 유증. 네. 네, 네. 그래서 지금 예정 발행가가 108,700원인데요. 네. 그죠. 지금 뭐 155,5,70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할인되기 할인을 많이 때문에 했네요. 네. 지금 뭐 나오지만 이게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. 이 지금 이 예정 발행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108,700원은 이 가격으로 이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었을 때 2천억 정도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. 예. 그럼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숙제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발행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 주면은 2천억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요. 예. 그죠? 떨어지면은 적게 확보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뭔가 좀 좋은 홍보 플레이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요소와 또 기사가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뭐 단기 트레이딩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매매를 한다면은 지금부터 분할해서 매수해주고 9월 23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매 포인트가 또 있어요. 네. 그건 언제냐 하면은 11월 1일입니다. 그건 뭐예요? 예. 그거는 이제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는 청약 예정일이 이렇고 네. 죄송합니다. 청약 예정일이에요. 요거 말고 이제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.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는 날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 날에 주가가 그 프리미엄을 그냥 팔고 유상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. 그때 주가가 첫날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10월 17일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3일 지금부터 대응해서 9월 23일 이전에 매도를 한번 하고 기다렸다가 10월 17일 날 그죠? 프리미엄을 탁 던졌을 때 주가가 축 빠질 거란 말이죠. 그때부터 분할해서 매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청약이 잘 진행이 되고 납입이 되는 그 날짜 전에 수익이 나는 기회가 있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매매가 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게
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무상증자 배정 기준일이 11월 10일이거든요. 그래서 뭐 유증을 받은 신주도 자동적으로 그죠? 받을 예정이 된 신주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.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11월 10일이니까 또 권리락이 나오는 게 11월 9일이고 8일 날 사면은 권리가 확정이 되는데 8일 이전에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일정, 두 번째 일정, 세 번째 일정까지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루니처럼 시장에서 AI 기업으로서 굉장히 좀 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고 요번에도 특히나 더 그 대주주 대표이사가 100% 참여하는 유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거든요. 자기 지분만큼 돌아오는 주식은 받겠다는 거죠? 네,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과거에 그 보로노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보로노이가 대표이사가 100% 참여하면서 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유증 이후에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른 사례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룬이 또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은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게 될 건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바라기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해주고 상방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이 될 수도 있겠다. 대신에 뭐 내일 우리가 이제 시장 이슈가 좀 부정적으로 나와져서 주가가 뭐 과거에 뭐 안 좋은 이슈로 해서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것도 다 무용지물입니다. 사실은 이런 해석 자체가. 그런데 시장이 고만고만하게 잘 흘러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루닛에서도 일정 매매를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근데 뭐 장기적으로 오히려 AI 쪽에 좋으니까 유증 15%니까 사실 유증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거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, 그죠? 네, 희석률이 그죠. 그러니까 한 주당 0.15주 받고 유증 받고 무증 받고 나는 장기로 쫙 간다.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. 그죠. 그렇습니다. 요번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자는 말씀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홍보 플레이가 이제 들어온 게요. 기사를 보면은 루닛 2033년 매출 10조 원, 영업이익 5조 원 달성 목표입니다라고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.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게 돼 있는 거죠. 이게 8월 24일 날 오전 10시 04분에 나온 기사거든요. 그래서 대통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루닛의 이제 뭐 고위 관계자가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. 꿈은 크지만 예를 들어 저도 이 기사 보고 2033년이면 10년 후잖아요. 이제 10년 후에 매출 10조에 영업이익이 5조. 와,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50%라는 거잖아요, 그죠? 대박이죠. 이런 계좌가 있으면 가만있어 봐. 매출 10조에 영업이익이 5조면 5조에다가 그냥 영업이익률로 10배만 하면 50조. 그죠? 시총 한 50조가 돼야 되는데 시총 50조가 그죠? 근데 시총 50조. 50조면 지금 뭐 에코프로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, 그죠? 가야 되는 건데, 그러니까 매출이 10년 후에 10조인데 그러면 지금 한 1조 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이 매출액이 얼마냐면 작년에 매출액이 139억 원. 100배 가면 좋겠어요. 시총은 지금 1조 9,363억인데 2조 원 가까이 됩니다. 2조인데 시총이 한 50조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꿈은 좋죠. 뭐 꿈은 꾸면서 가는 건데, 그죠? 그래서 제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요 한 번도 플러스 된 적이 없습니다. 아직은 이해가 안 나죠, 그죠? 한 번도 플러스 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시총이 이렇게 2조 원 가까이 형성된다. 퀘스천 마크인 거죠. 그래서 기대감인 거죠, 지금. 기대감인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대감을 회사에서는 이용을 해서 그동안에 못 채운 매출을 채우기 위해서
또 노력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닌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생겼죠. 사실은 성장성은 좋은데 네. 이게 뭐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면 못 버티는 거잖아요, 그죠? 네,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. 그동안 뭐 유보 자금을 가지고 이제 지금도 계속 적자를 가지고 몇 년 왔는데 네. 앞으로 몇 년 더 가려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, 그죠?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2천억이었죠. 2천억 네. 중에서 뭐 타법 인출자도 있고 또 뭐 기사 봤어요. 현지 인력 해외 진출 많이 하더군요. 현지 네. 인력 뽑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한 뭐 1,000억만 가지고 있어도 한 3년 정도는 이제 버티면서 네. 뭔가 반전의 기회를 그죠? 숫자를 네. 만들어내야죠. 예, 그래서 최근에 그 지난 6월달에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자료를 좀 보면은 네. 뭐 제품 확대에 따른 매출의 증가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3월달 기준에서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은 뭐 연결 기준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60%나 늘었다고는 하지만 영업 손실이 여전히 영업 손실이에요. 물론 뭐 영업 손실도 뭐 80% 82% 정도 감소되긴 하지만은 예.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데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 거 그죠? 보면 이제 레인보우 네. 로보틱스는 흑자를 내잖아요, 그죠? 시총 2조인데 그죠? 네. 네. 그 숫자가 나와야죠. 뒷배도 좀 있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아니 룬이 그래서 어떻게 뭐 좋다는 얘기야, 나쁘다는 얘기야 지금. 네. 그래서 이렇게, 예. 장기 투자는 네. 안 된다. 네. 이렇게 결론을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네. 이벤트성으로 접근을 하여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유상증자 배정 기준일 일정을 체크하셔서 그 전까지 네. 매매 한번 하시고 중간에 트레이딩하면서 3번 정도 트레이딩하면은 의외로 저는 좋은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벤트 차원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루닛에 대해서 곽영원 대표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